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중 오늘은 세 번째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웜 우드에게, 이 인간이 자기 어머니와 어떤 사이인지에 대해 내가 전해준 말을 듣고 아주 흡족했다. 하지만 유리하다고 방심 말고 더 힘껏 밀어붙이도록. 원수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공작을 해나가면서 환자의 행동을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변모시킬 테니, 그 노인네를 대하는 환자의 태도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선수를 치는 게 좋겠지. 환자의 어머니를 맡고 있는 글루보즈 동지와 긴밀한 연락 관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아픈 데를 찔러가며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그 집안에 들여놓거라.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게다. 1.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키거라. 그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통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 내가 먼저 검열을 꺼낸 다음 선별해서 보여주는 심리 상태라고 하는 편이 더 낫겠지. 얘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기도록.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걸 더 강화시키거라. 한 집에서 살아보거나 한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훤히 다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1시간이나 자기 성찰을 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2.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있지.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유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여기에는 2가지 이득이 있다. 첫째, 그는 자기가 어머니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 지도만 약간 있으면 어머니가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성가신 행동을 해도 무조건 죄로 여기게 될 게다. 그러면 환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가 그날 받은 상처를 더 쓰라리게 문질러 줄 수 있지. 이 작전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 너도 한번 해보면 썩 재미를 붙일걸. 둘째, 환자가 어머니의 영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게 워낙 조잡한 데다가 틀리기 일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상의 인물을 놓고 기도한다고 봐야 한다. 내가 할 일은 이 가상의 인물을 진짜 어머니, 아침 식탁에서 매일 잔소리를 해대는 노인네로부터 날마다 조금씩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상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실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깊은 틈을 갈라놓을 수가 있지.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었다. 3. 2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해. 내 환자는 어머니가 눈썹 치켜 올리는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몹시 싫어했으니 바로 그 표정을 환자의 의식 속에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를 일깨워 주거라. 그리고 자기가 그 표정을 싫어한다는 걸 어머니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다고 믿게 하는 거야. 너만 잘 한다면 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게다. 자신에게도 어머니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표정과 말투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일랑 행여라도 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환자는 자기 표정이나 말투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게다. 4. 문명 생활에서는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도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사용하면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듯 위력이 생기는 말들을 통해 가족 간의 증오가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잘 이끌어가려면 너와 글로보즈가 각각 이 두 바보에게 일종의 이중잣대를 주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 게야. 어머니한테는 제가 한 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주고 실제로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에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하거라. 물론 어머니 편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게 해야지. 그러면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등을 돌리게 될 게다. 저녁 언제 먹었냐고 물었을 뿐인데 엄마 괜히 난리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인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일단 이런 버릇을 잘 들여놓기만 하면 자기가 먼저 불쾌한 말을 해놓고서도 상대가 언짢은 내색을 한다고 도리어 서운해하는 유쾌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다음 편지에는 그 노인네의 종교적 입장에 대해 좀 써보내기 바란다. 아들의 삶에 새롭게 끼어든 요인을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더냐. 어렸을 때 자기가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있다는 걸 속상해하지는 않던 아들이 법석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너무나 쉽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구나. 원수의 이야기에 나오는 큰 형을 기억하길. 너를 사랑하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세 번째 편지를 읽고 나서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부딪힘 속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므로 사랑의 관계이며 연약한 부부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관계임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 사단은 날마다 아픈 데를 찔러가며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그 집안에 들여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 어머니를 잔소리를 하는 노인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점을 악마는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대화가 끊어지고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도록 만들어 간다. 가족관계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악마의 전략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겨가야 한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상처로 인해서 어떤 작은 부분이 그 사람의 단점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 그 단점이 그 사람의 인격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과 멀어지는 일이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를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단점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해야 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함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 악마는 내 옆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속임수와 이간질을 통하여서 사랑해야 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단절된 관계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